모든 것이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나만 뭔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을 때, 매일매일 너무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 사업은 내가 키운다 노마케터스 로마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제가 사업 5개를 운영하면서 좀 예민해져 있었는데 이런 제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게 도와준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바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사실 밀리 서재에서 책을 읽다 보면은 완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계속 끊어서 읽게 되는 것도 있는데 연관 검색으로 다른 책들도 많이 뜨다 보니까 좀 재밌는 책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웹서핑 하듯이. 근데 정말로 오랜만에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밀리 서재에서. 흡입력이 대단한 책이고요. 우리가 왜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책이에요. 바로 태국 숲속 승려였던 하지만 다시 속세로 돌아와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난 비욘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비욘은 20대 때 대기업 임원이 될 만큼 아주 똑똑한 수재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마음속에서 느낌표가 딱 터진 거죠. 그 결정에서 5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내가 이 삶을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찾고 여행을 하다가 태국의 숲속 승려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파란 눈의 승려가 된 거죠. 숲속 승려가 외국인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지내는 사원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책에서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속세와 단절되어 숲속에 들어가서 계속 자신 삶을 돌아보고 명상하고 하는 생활을 하게 된 건데요. 10년 이상 이제 승려 생활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아잔이라는 호칭, 그리고 지혜가 잘하는 자라는 나티코라는 이름을 새로 얻어서 아잔 나티코가 되었어요. 비욘이. 그러고는 17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승려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것 또한 지낼 만큼 지냈다, 약간 이런 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깨달을 만큼 다 깨달았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속세로 내려오게 됩니다. 20년 가까이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살다가 다시 세상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어 있겠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적응을 못하고 부모님이 얻어준 집에서 약간 속세와 단절된 삶, 잉여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부모님이 1년 정도 도와주시다가 그 뒤에는 비혼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세상에 나가게 돼요. 세상에 나가게 돼서 자신이 깨달았던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숲속 승려를 하면서 지냈던 그 생활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서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아갔고, 그 와중에 엘리자베트라는 반쪽 여자친구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녀랑 함께 늙어가는 삶, 그 노년을 즐기는 삶을 꿈꿔왔었는데 이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루게릭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비욘은 엄청 울었다고 해요. 그 상황에서도 울고 여자친구를 만나서도 울고 한 3일을 계속 울었대요. 하지만 그 3일을 지나고 나서 본인이 나와서 앉아있는데 여자친구가 자신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 또한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을 집필을 했고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이미 고인이 된 거죠. 책에는 마지막에 자신이 3명의 인생을 산 것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도 삶에 회한이나 슬픔이 없다고 했어요. 물론 없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책에는 그렇게 집필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정도면 잘 살았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20대부터 숲속 승려로서 그리고 명상과 설법으로 깨달았던 것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사가 스토리텔링처럼 고스란히 다 녹아있는 책이에요. 그래서인지 이 책은 좀 뒷이야기가 계속 궁금하기도 하고 덮어두면 또 마음이 먹먹하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잠들기 전에 한 챕터 읽고 또 일어나서 한 챕터 읽고 아침과 저녁, 그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이 책으로 시작하고 끝을 내니까 오늘 하루 나도 내가 틀릴 수도 있었겠다, 아니면 오늘도 나도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자라는 생각이 깊게 들었습니다. 책에 주먹진 손을 쫙 피고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하면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걸 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에 쥐고 있는 거를 핀다는 행위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다는 걸 놓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를 그러니까 정말 육체적으로 잡았다가 피는 것만 해도 훨씬 마음이 편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에서도 정말 큰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는 거,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놓고 나면 놨을 때 그 해방감과 나에게 오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 근래 새로 사업을 오픈하면서 이제 이 장소죠. 여기를 오픈하면서 핸드폰을 3개씩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 원래 핸드폰도 투폰이라서 거기서 번호 2개, 그리고 세 번째 원래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에서 이제 4개의 핸드폰에서 연락이 오는 건데, 핸드폰이 이렇게 펼쳐두면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와요. 보통 전화가 올 때는 뭔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연락이 많이 오죠. 그래서 1번 폰, 2번 폰, 3번 폰, 4번 폰에 따라서 제가 대표니까, 원장이니까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호칭을 쓰고 저기서는 저 호칭을 쓰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통화를 하는데, 공간적인 제약은 없죠. 어제만 해도 남편이랑 카페에 가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제 몸이 여기 묶여있지 않지만 제 정신은 항상 USB로 선 한 3-4개 꽂혀 있는 것처럼 핸드폰에 도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뇌 쪽으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겠죠. 항상 좀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해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 책에서 읽었던 구절들이 자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책이 정말로 울림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 친절하라. 그 어느 때라도. 화가 나긴 하지만 그 화는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감정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먹진 손을 쫙 펴고 온몸에 힘을 풀고 받아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책은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매일을 살아요. 하지만 모든 삶은 유한하죠. 물고기도 다람쥐도 하물며 식물도 환경이 맞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소중한지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감사라든지,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일을 하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생각을 하다 보면 결론이 네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이거예요. 결국 내 발등 내가 찍고 사는 건데 누구한테 짜증을 내고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요. 물론 우리 남편이 그 화를 다 받아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감당해야 되는 무게인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파도가 칠 때마다 저를 붙잡아준 고마운 책이고, 릴리 서재에서 오랜만에 완독을 한 책이지만 종이로 또 다시 구입을 했어요. 마음에서 또 파도가 칠 때 저는 다시 이 책을 펴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지금 마음속에 파도가 치는 일이 있다면 이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